네, 이어서 201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 방안 및 지방보조금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제천시 이상천 기획감사 담당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제천시 기획감사 담당관 이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사실은 처음으로 2015년도 제천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천 시민 설명회를 이렇게 문화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천시정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제천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또 제천 시민의 동의를 얻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시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오늘 설명회하는 거 잘 들으시고 또 올해부터는 시민이 직접 건의하는 사업을 한 5천만 원 단위로 해서 20건, 10억을 우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민들 여러분들이 직접 예산을 요월 중 예산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20건 정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내년도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런데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돌리다 보니까 좀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새벽역 대학교의 설문 용역 의뢰를 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면접조사 등을 통해서 신뢰성이 담보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예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이란 무엇인가 랍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예산은 1년 동안 제천시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 예정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회계 구조입니다. 제천시 예산은 1개의 일반 회계와 10개의 특별 회계로 운영됩니다. 일반 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로 지방 예산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반 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세수협에서 제천시 한 14% 정도 요 지방세 세입 수입을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하신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지원에서 국고보조금 한 33% 정도 전체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한 45%, 전체 예산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채, 예치공제수수입 등으로 세입이 구성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도나 52개 부문으로 세출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이 충당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 특별회계가 있고요.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있어서 총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그 상조 특별회계 하는데 저희들 수도요금 여러분들 내시죠?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1리터 물을 한 명에 10호감 사면 1,000원인가요? 1,500원인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 여러분들 1톤을 공급하는 여러분들이 1톤을 사먹는 가격이 얼마냐면 783원입니다. 783원에 1톤의 수돗물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조특별회계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구조입니다. 자체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와 세시 약 1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의존정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입니다. 국세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세 중에 저희가 이제 도세와 시군세가 있습니다. 도세로는 여러분 아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게 있고요. 시군세의 주요 재원으로는 이제 담배소득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중에서 10%를 지방소득세로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제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시 전체 재원의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임사업과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 범위를 정해서 한정해서 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좌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기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조금에는 교부금, 국고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 예산의 편성 승기입니다. 어제도 시장님이 국회에 가셔서 예산 확보 활동을 하시고 또 저번 주 8월 24일이라는 또 세종시 가서 기재부 등 여러 군데를 의장님이랑 같이 아주 강행군해서 저희를 수행하고 갔는데 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아주 쫓아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 예산안 심의를 지금 7월에서 9월까지 기재부에서 합니다.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 자를 건 자르고 또 올릴 건 올리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제천시 예산이 들어가냐 마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국회를 갔다 왔지만 어제 9월 22일 날 정부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 국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12월 2일 날 심의 의결을 통해서 새해 2015년도 예산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가 재정자립도가 한 14% 정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거의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을 국가 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의 경우는 국세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지역 간 교방으로서 지역 간 세원 편자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많은 국비가 더 내려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교부세의 종류는 우선 가장 중요한 보통 교부세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예산은 올해 2,222억 원이 보통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본 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 2013년 정부세입 10조 원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보통교부세에서 한 10% 정도 저희들 그러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올해 2,222억 원을 지금 교부받았는데 한 200억 원 정도를 감해서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제천시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수준인데 꼭 지방자치단체의 그 세입 구성 요건을 나타내는 것이지 재정 자립도가 세치료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재정 자립도는 내려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1,000원을 확보에다가 2,000원을 확보했으면 그만큼 우리 제천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재정 자립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왜 일부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왜 이렇게 자꾸 낮아지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고민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재정 자립도보다는 재정 자주도를 많이 씁니다. 이 재정 자주는 뭐냐면 지금 자주재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수입 아까 시간이 65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세액 수입이 한 4% 정도 차지합니다. 세액 수입은 우리 제천시 재산을 판다거나 공유재산 이런 수입, 잡수입 같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재원, 교부세, 재정보조금, 조정교부 그런 걸 다 합친 거예요. 이게 재정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천시 우리가 제천시장께서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천시 예산이 현재 이해추경 기준에서 5,2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천시 위에서 돈이 내려면 우리가 매칭해주는, 그냥 의무적으로 매칭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거 빼놓고 제천시 임의로 뭔 사업을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재정자주도입니다. 이게 제천시가 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살림살이 현황입니다. 아까 개괄적인 말씀했지만 지금 전체 세입이 현재 이건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해추경까지는 5,200억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은 총 4,74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 국도비 보조금 33%, 지방교부세 45%, 보존수입 내부의 5%, 지방세 수입 12%, 세입 13% 이렇게 해서 100%가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 플러스 지방교부세가 거의 한 8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출을 보면 저희들이 세출에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 27%, 농림수산 12% 이런 중에서 세출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본 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자본 지출이 제천시 발전의 어떤 베이스를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아직까지 경산 이전 경비보다 자본 지출이 적습니다. 한 10% 정도 적은데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기 들어서 경산 이전비보다 자본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예산 시스템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청 예산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왜 얘기가 됐냐 하면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부에 독점적 결정으로 인해서 민주성,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또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펼쳐야 되는 것은 지금 시대적 소명이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천시민 여러분들께서 제천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만 주민참여 예산제가 뿌리내릴 수 있지 않겠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는 홍보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 운명도 아까 말씀했던 설문조사, 좀 약간 형식적인 설문조사 이런 걸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화해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시민 설명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의견 수렴은 시민 의견 면접조사 등을 통해서 아주 신뢰성을 담보하는 예산 참여,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신뢰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예산 주민 의견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부터 10월에 저희들 바로 시작, 9월달, 10월달에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 참여 예산제와 함께 저희들이 시민이 직접 건의하는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민의 의견을 통해서 반영하는 예산은 올해 10억이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효율성을 따져봐서 내년도는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는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시민 건의 사업은 어떤 것이 좋겠나라고 이건 하나 예시에 불과한 거고요. 독창적인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꼭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시면 모든 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수관 사업에서 한 개 통이 아니라 2개 통리 이상 연관된 수건사업 또는 지역 공동체 사업, 덕산장과 끝내는 지금 빵 검토로 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 또 마을을 안전하는 안전마을 사업, 또 육아, 청소년 건전 육성 관련 사업, 기타 시민 창의 사업 적극 반영해서 예산 편성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게 논란이 좀 될 것 같은 보조금 예산이 지방재정법이 5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주요 내용이 보조금 총액 한도 설정을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보조금액이 얼마냐면 491억입니다. 작년도. 근데 내년도에는 한 10% 정도 감이 돼야 되겠다. 왜? 이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다 보면 보조금이 한 10% 정도 감해지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보조금 중에서 단체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법적인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죄송한데 만약에 예총이 지금 간사가 있어서 간사님이 이렇게 어느 정도 월수 얼마 되진 않지만 100여만 원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운영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불가능은 아니고요. 장애인 단체라는 이런 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그러한 단체는 앞으로 운영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 없이도 사업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안 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풀로 해서 6억, 5억, 4억, 작년에 4억 5천 예산 잡아서 신청을 막 받아서 일부 이렇게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줬는데 올해 내년부터 그렇게 못합니다. 각 실가 부서에서 그런 단체 보조금을 다 예산부서를 올리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보조금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보조를 받아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100명이 왔다. 그러면 첨부해서 오면 되는데 요새는 그때 보조를 준 공무원이 가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참여는 몇 명을 했나? 이런 것들이 싹 중간 과정에서 모든 게 개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이 성과평가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또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먹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보조금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과평가가 돼서 좀 문제가 있는 보조금 사업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반드시 페널티제를 운영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예산이 깎이는 그런 구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이 이래 나오는데요. 먼저 법령의 구체적인 지원구가 한 국가공무기관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 비용과 관련된 포괄적 보조금 예산 편성이 금지된다. 또 지방재정법 제30조 2에 따라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운영 예산이 편성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관단체에서는 운영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다음 동료단체의 인사, 중복사업, 특정 종교단체의 교류 접합, 목적 행사,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진다. 이거는 작년에도 이런 얘기 있었고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 불가의 사례가 또 나옵니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벌인 단체로서 유형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의 성격. 거기 저희들 보조금 주는 작년도 보조금 주는 걸 종합적으로 훑어봤더니 보조금 받는 곳에서도 정관에 보면 일하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규칙이 나옵니다. 그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조금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12년에 10일 거쳐 그 평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다. 이게 이제 일부적인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줘서 잘 하고 있으면 계속 주고 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중지한다라는 원론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대규모 재정부담 투자사업 사전 행사 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는 축제행사 유치, 공모사업 업무 등에 대한 지방 재정 역량 평가를
반드시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제체직을 2010년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하는데 다시 합니다.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지방지역 영역평가를 통해서 과연 제천시가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재정 영역평가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천시 자체 사업을 하면서 자주에 우리 돈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국가의 통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올해도 제천시가 좀 페널티도 좀 일부 먹고 있는데 입법한 재정 낭비에 대한 교부세 그 가액제 적용 범위 및 기준을 엄격 적용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잘하는 데 인센티브 주고 못하려면은 페널티를 아주 제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하면 바로 페널티가 내립니다. 최소한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페널티도 받고 또 오늘 저희들 지역특별 예산을 14억 9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오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4억 9천만 원의 인센티브도 주고 잘하면 또 못한 건 또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 재정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앙정부에서 지방 재정을 많이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자체로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가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해서 계속 통제를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지침에 맞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방향을 저희들 편성 방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금은 현년도 유지를 최소한 현년도 유지에 노력하겠다. 행사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철저히 검증해서 반영하겠다. 단체 운영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편성 안 하겠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 편성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 방법은 총액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억 작년에 올해 4억 9천 491억 원인데 그보다 조금 적은 액을 아마 그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총액 선정을 해줍니다. 중앙부처에서 그 각을 가지고 부서별 한도를 저희들이 설정 통과할 겁니다. 각 부서별로. 그럼 부서에서 단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다시 예산부서에서 취합해서 12위원회 12일을 거쳐서 예산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 일정은 저희들이 오늘 한도의 통보를 했고 지방교육을 어제 했습니다. 오늘 기민참여예산자와 지방보조제도 설명을 오늘 하고 부서별 예산 입력을 9월 2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임 예산안 확정 및 지출예산 분석 보고를 27일 하고 조정 심의 예산안 보고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한 거 세입 정리를 11월 5일까지 최종 보고를 하고 11월 초에 예산안 연락을 통해서 11월 중순에 예산안 인쇄를 통해서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제천시 의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 예산 제의안 시민 권유 예산, 시민이 건의하는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 신청은 민간 행사 보조, 또 사회복지사업 국정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 자본사업 보조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제가 기획감사 담당관으로서 오늘 제천 시민들 오늘 주민 설명회 하는데 사실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오시겠나 했는데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시민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민이 관심 가져주실 때 또 시민들 우리 제천시 예산 아까 최종적으로 아마 6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시민 여러분들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기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또 시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건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직접 필요한 예산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끝나면 또 시민 여러분들 좋은 고견을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그렇게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이랑 같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